자, 2다시 개념 5단원 경우의 수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30페이지, 이제 우리가, 뭐야, 나 잘못 써서 130페이지였는데 150페이지를 펼쳤네요. Sorry. 자, 1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 자, 일단,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개념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사건이 뭐냐? 사건은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지? 그냥 사건은 우리가 그 수학에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여기서 말하는 실험은 뭐냐면 동전을 던진다. 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것 또는 주사위를 던진다. 이 정도야. 관찰, 본다. 동전 던진다? 실험. 던지고 나서 본다. 관찰. 너무 거창하게 넣어놨지? 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동전 한 개를 던졌다.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또는 동전 한 개 던질 때 뒷면이 나온다. 이게 사건이 하나하나 사건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전 한 개를 던져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앞면, 뒷면이니까 경우의 수는 2이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주의할 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중복해서 쓰면 안 돼. 한 번만 써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빠짐없이 구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사건,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수 문제 1번. 주사위 한 개 던진다. 얘가 실험한 거야. 자, 그러면 1.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서, 주사위의 눈에서 3의 배수는 3하고 6이죠? 그럼 경우의 수를 쓸 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2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숫자 2. 됐지? 자,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6의 약수가 나온다. 그러면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있죠? 그래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이다. 이렇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1-2번을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그러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 각각의 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는 1하고 2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주사위가 2가 나오고 뒤에 주사위 1이 나오는 경우 얘가 서로 다른 가지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로 경우의 수는 2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4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몸노동할 때요. 앞에 작은 수부터. 그럼 뒤에 큰 수 5. 그 다음에 2 나오면 6. 그 다음에 차가 4기 때문에 얘들아 이런 순서 바꾸는 것도 괜찮아. 3, 4, 잘못했어. 미안해. 1, 앞에 수가 1, 2, 3은 안 되고 4, 5인 경우 뒤에 수가 1. 그 앞에 수가 6인 경우 뒤에 수가 2.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차니까 순서 바꿔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4다. 이렇게요. 그다음 필수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 한 개를 사려고 할 때 100원짜리 동전 10개와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구체적인 그 금액을 만드는 거 있잖아. 이거 표를 만들면 돼. 그 표를 자꾸 그려봐야 되는데 표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들아 잘 봐. 동전은 항상 큰 금액부터 쓸 거야. 여기서 큰 금액은 500원짜리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1,500원의 음료수 한 개 살 건데요. 자, 500원짜리 동전 3개 쓰고 100원짜리 빵개 쓰면 1,500원 되죠. 그 다음에 500원의 개수를 2개로 줄일게. 500원짜리 동전 한 개 줄이면 100원짜리 동전은 5개로 늘려야 되죠.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한 개 더 줄여서 한 개를 사용한다면 1,500원을 만들기 위해서 100원짜리 동전은 10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100원짜리 동전은 10개가 맥시멈이니까 이걸로 끝 했지. 그래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잡아.
이거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빵개,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0개 이렇게 해서 방법의 수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번을 보시면 동전을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하여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 하면 뭘 뿌개야 돼? 요거요. 100원짜리 0개 사용한 경우는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 동전을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해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2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동영상 보면서 지금 잠깐 스탑하고 내가 풀지 않은 1-1번 풀고 쭉 채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또는입니다. 봐봐. 자, 근데 이거 문장 중요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쌤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이 문장은 꼭 필요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하면 잡아.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또는이란 말이 문장이 들어가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게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문장 중에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보세요. 참고 적혀져 있죠? 또는 뭐뭐 이거나 라는 말이 있으면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랬어. 일단 어떤 경우에 이거를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5가지가 있고 기차는 3가지가 있다. 비행기나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8이에요. 알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 중에 또는 이란 단어나 뭐뭐 이거나 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잘 봐. 비행기나 이거나 이거 또는 의미죠. 그래서 비행기 또는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거니까 비행기 5가지, 기차 3가지 또는이니까 각각의 사건의 경우 수를 더해준다. 이거 식수는 연습인 거야. 이거 굳이 안 써도 8이라는 거 너네 다 알 수 있거든요. 꼭 합, 그리고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부터 이런 거 뭐냐면 야, 내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잡아. 내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건데, 비행기로 가거나 또는 기차로 가는 방법의 수를,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는데요. 봐봐. 야, 내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서 동시에 기차를 탈 수 있어? 그치? 두 사건을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내가 비행기를 선택하면 기차는 탈 수 없음. 만약에 내가 기차를 타면 비행기는 탈 수 없음. 이게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시간상으로가 아니고 내가 하나의 사건 선택하면 그 다음 또 다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 이거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필수이제 4번 볼게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 또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 있어? 또는 그러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구나.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1부터 20까지는요. 6, 12, 18 으로 3이 되는 거야. 그럼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7, 14. 두 가지뿐이 없네요. 으로 2.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가지, 3.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2. 또는이니까 더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잠깐 멈추고 나머지 문제 푸시고 채점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너네 이거 내용 정리해야 돼. 자, 3번.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뭐야?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선생님, 이거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건 A가 일어나 그 각각에 대해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어느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 세 종류, 음료수 두 종류가 있어. 다음은 이 가게에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각각 한 개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래. 아, 햄버거 하나, 음료수 하나. 그러면 얘들아 잘 봐. 내가 햄버거가 얘 대리버거 같다. 이거 불고기 버거. 이거 치킨 버거 같아요. 자, 그럼 치킨 버거는 이렇게 버거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음료수는 콜라하고 환타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잠깐 일단 내가 햄버거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되지. 자, 그런데 뭐냐면 사건 A 햄버거를 일단 골랐어. 그럼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내가 햄버거를 대리버거를 골랐어. 그럼 대리버거를 고르고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콜라 또는 환타 두 개. 자, 불고기 버거를 골랐어. 그럼 햄버거를 고르고 그 불고기 버거를 고른 다음에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콜라 또는 한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일단 햄버거를 골랐어.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음료수를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씩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햄버거를 고르는 경우의 수 세 가지, 3, 음료수를 고르는 경우의 수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햄버거 골랐어. 그럼 햄버거를 고른 다음에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음료수를 고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잘 봐. 문제, 동시에, 그리고, 와, 이런 말이 있으면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세트 메뉴를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와 음료수를 각각 한 개씩 골라야 되잖아. 그 햄버거를 골랐어. 사건이 끝이 아니야. 햄버거를 고르고 그리고 음료수까지 골라야지만이 사건이 끝난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 두 사건이 앞에 또는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는 시간상으로가 아니고 햄버거를 고르고 그리고 음료수까지 골라야 돼. 사건 A 그리고 B까지 사건이 완료가 돼야지 이 전체 상황이 끝나가 종료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보기 그 필수 예제 5번 필수 문제 5번 볼게요. 쉬운 예가 나와 있어. 초록색, 보라색, 연두색 세 종류의 티셔츠와 파란색, 검정색, 회색, 남색 네 종류의 바지가 있어.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야, 그러면은 말을 바꾸면 티셔츠 하나 고르고 그리고 바지를 하나 골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티셔츠 세 개 중에 하나,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 티셔츠를 고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뭐 이래? 티셔츠 고르고 그리고 바지를 골라야지만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야. 세트 메뉴. 야, 그 햄버거집 갔는데 세트 메뉴에 햄버거 하나, 음료수 하나 골라야 돼. 근데 너 가서 햄버거만 골랐어. 그럼 주문 안 되는 거야. 상황 종료가 아니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로 연결이 되면 두 사건이 모두 끝나야지 상황 종료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이때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 봐봐. 서울에서 일단 대전을 가. 그리고 부산까지 가야 돼. 그치?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방법은 3,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2. 봐봐. 서울에서 대전, 그리고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필수 문제 7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던진다. 이거는 그냥 두 개, 그냥 한 손에 넣고 던진다는 소리죠. 주사위 A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이거 고, 그리고의 의미죠. 자, 그럼 주사위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주사위 A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죠. 주사위 B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2, 3, 6, 4지요. 그럼 그리고야 A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리고 B에서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이래야지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7-2번에 선생님 3번만 한번 해볼게요. 동전 한 개와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서 그랬는데요. 자,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는 사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서는 둘, 주사위는 뭐 6가지, 6가지. 야, 그러면 이거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될까? 문장이 그리고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 또는으로 연결되는지 파악하면 되는 거야. 동전 한 개 또는 주사위가 아니고 동전 한 개 그리고 주사위 한 개 그리고 또 다른 주사위. 그리고로 연결돼야지 맞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듣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70이다. 이렇게요. 자, 이거 잠깐 멈추고 문제를 싹 다 풀어. 쑥쑥 개념 익히기까지 쭉 다 풀어. 자, 쭉 다 푸는데 선생님이 한번 풀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134페이지 6번. 오른쪽 그림은 A, B, C 세 지점 사이의 길을 나타낸 건데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계획을 세워. A에서 C 지점까지 간대. 근데 넌 생각해봐. A에서 C 막바로 가거나 또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이 경우의 수 구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2, B에서 C까지 가는 길은 네 가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A에서 B까지 가고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야 돼.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이거 2하고 4는 곱해줘야지 곱해줘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각각의 사건, 이 사건, 두 사건이 또 눈으로 연결되니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9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면에 1부터 10일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이 상자를 한 번 더 줄 건데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또는이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3의 배수 선생님 3, 6, 9, 12으로 몇? 4 이렇게요. 그럼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4, 8, 12으로 3.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선생님 또는이니까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를 더해주면 돼요. 자, 이거 답 이렇게 쓰면 안 돼. 잘 봐. 12가 중복되어서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잘 봐. 이거는 사건 A, 3의 배수라는 사건과 4의 배수라는 사건이 아까 내가 또는을 할 때요. 그 개념표 다시 한번 찾아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오면 4의 배수는 나오면 안 돼. 또는 만약에 4의 배수가 나온다면 3의 배수는 나오지 않아야 돼. 근데 이거는 3의 배수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눈이 있지. 12요. 그치? 그러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또는으로 연결되었을 때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사건을 더해주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고, 동시에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빼줘야 된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1번 135페이지까지 또 풀고 채점해. 그리고 그 다음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요, 이거 개념이요. 이건 정리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필수 문제를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개념 정리 안 해도 됩니다. 필수 문제 1번. A, B, C, D, E를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줄로 세운다? 자리를 마련해. 한 줄. 5자리가 필요하겠지. 그럼 너 생각해봐. 이게 첫 번째라고 한번 해볼게. 야, 맨 앞에 몇 명 중에서 한 명 고를 수 있어? A, B, C, D 5명 중에서 한 명 올 수 있죠? 그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가지수는 5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자리에 온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5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2명을 제외한 3명 중에 한 명. 네 번째 자리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고 마지막 자리는 그냥 한 명 남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이거 5, 4, 3, 2,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잡아. 이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쓰는 거야? 아니면 첫 번째 쓰고 그리고 두 번째도 쓰고 그리고 세 번째도 써야 되는 거야? 네, 이거 다 그리고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쫙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1-2번은 선생님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민서하고 가희하고 한 가지, 야, 그럼 잘 봐. 야, 민서한테 주고 가희한테 주고야. 그럼 민서는 몇 가지 중에 하나 골라줄 수 있어? 5가지요. 가희한테는요. 민서한테 주고 남은 4가지 중에 하나요. 그래서 민서한테 주고 그리고 가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요. 1-3번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승우, 규영, 은성, 경아, 정화. 6명 한 줄로 세울 때 승우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승우를 맨 앞에. 자리 6칸. 이렇게 하면 돼. 승우 박아 놔. 자, 그럼 첫 번째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승우 한 명이야. 승우로 결정됐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나머지 5명 중에 한 명. 그 다음은 4명 중에 한 명. 그 다음은 3명 중 한 명. 그 다음 2명 중 한 명. 그 다음 나머지 한 명. 그리고 이거 다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자,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우기는 나 녹화하고 있어. 이거 선생님이 필수 문제 2번 푸는 거 들어보고 그리고 이 개념 정리 하나 꼭 하셔야 돼요. 자, 필수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A, B, C, D, E 5명이 한 줄로 설 때 A하고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 이거 딱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잘 봐. 지금 A하고 B가 서로 이웃한다라는 말은 얘네가 자리를 옮길 때 A하고 B하고 손잡고 다닌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한 묶음 이렇게요.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B를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사실 A하고 B를 묶으면 결국 5명이 아니고 몇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근데 이때 잘 봐. A하고 B하고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요. 이때 묶음 안에서 A하고 A, B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서는 A, B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실수로 한번 해보면 A, B는
A, B 이렇게 한 묶음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B, A 이런 순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럼 이거 두 가지가 되죠. 따라서 A하고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는 A와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는 24. 봐봐봐. 얘는 한 줄로 세워. 그리고 그 안에서 A하고 B가 자리 바꿈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잘 봐. 여기. 이제 이거 그 선생님 설명 듣고 이거 쭉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A, B, C, D 네 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이거 보세요. A, B, C, D 네 명 한 줄로 세울 때 A, B를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일단 A, B를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울 거야. 그러면은 자, A, B를 하나로 묶어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세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 3 곱하기 2 곱하기 1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묶음 안에서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즉, A, B를 일렬로 세울 수 있는,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두 개를 곱해야 되느냐? 몸노동을 한번 해볼게. 자, 내가 A, B를 한 묶음으로 해서 A, B, C, D를 네명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요. 그리고 D, C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C가 맨 앞에, 그 다음에 A, B 묶음, 그 다음에 D. C가 맨 앞에,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묶음이 맨 뒤에. 그 다음에 사실 D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죠. 그리고 C가 오고, 묶음이 맨 뒤에 오고, 맨 앞에 D가 오고, 그 다음 묶음하고 C를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잘 봐. A, B. 이 묶음한 애가요. A, B, A, B, A, B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세봐 몇 가지인지. 6가지지. 사실 이거 묶음으로 AB를 한 묶음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이 AB가요. BA 이런 순서대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또 나와요. 왜니? 그래서 A, B를 자리바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다시 한 번 더해줘. 그 가지수가 똑같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AB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2-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남삼, 여이. 한 줄로 설 때 남삼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 잡아. 그러면 남학생 3명을 하나로 묶어 한 줄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남학생 3명을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로 묶으면 결국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죠. 그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남학생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남학생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남학생 3명을 일렬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렇게요.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연수 만들기는 개념 정리하지 않아도 돼. 이건 그냥 이해만 할 거예요. 개념 정리 안 해도 돼. 이해만 할 거야. 필수 문제 3번 막바로 풀어볼게요.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대.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랬는데요. 이거를 잘 봐. 어쨌든 카드는 두 장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봐봐. 내가 식을 쓰자면 이래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개야. 그치? 그러면 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요?
올 수 있는, 올 수 있는 일이요.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 사용한 숫자 제외죠. 숫자를 제외한 네 가지예요. 네 개. 그래서 내가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5개, 그리고 1의 자리에 숫자 4개 중에서 하나 올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세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는 마찬가지 100의 자리의 숫자 5개 중에 하나, 그리고 10의 자리에는 100의 자리에 사용한 숫자를 제외한 4개 중 하나, 그리고 1의 자리에도 숫자 하나 와야 돼요. 그럼 3개 중 하나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60개. 사실 3-1번. 자, 그 두 장을 동시에 뽑으면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만들 건데 홀수의 개수요. 홀수는 어떻게 구분하나? 1의 자릿수가 홀수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봐봐. 1의 자릿수가 1인 자연수는. 그러면 1의 자리는 이미 1이 와야 되니까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의 자리에 숫자 3이 오는 자연수는요. 이거 3, 봐봐. 여기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에 3 사용했으니까 1, 2, 4 이렇게 세 가지 올 수 있죠. 셋. 야, 너 잘 봐. 이게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그리고로 연결될 수 있는지 또는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문장 한번 만들어 봐. 1의 자리 숫자는 1 그리고 3이 될 수 있을까?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1의 자리 숫자는 1 또는 3인 거야.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또는 이니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요. 필수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 그랬는데요. 이거 1번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내가 자연수를 만들 건데 사용할 수 있는 숫자에 0이 들어가느냐, 0이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져. 자, 일단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요. 사용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할까?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해야 돼요. 그치? 왜냐하면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10의 자리에 0이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3개.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1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요. 네. 이거는 4개의 숫자 중에서 10의 자리에 사용한 숫자 제외. 숫자를 제외한 세 가지야. 맞아? 그래서 이거 그냥 10%하게 생각하면 돼. 10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총 4개 중에서 0을 제외한 세 개 중에 하나. 그럼 1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개의 숫자 중에서 10의 자리에서 사용한 숫자를 제외한 세 가지. 3개. 이렇게요. 따라서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에서 9 이렇게 되는 거야. 9개. 그럼 세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똑같은 원리로 되는 거죠. 자, 천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한 세 개 중에서 하나. 그러면 10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개의 숫자 중에서 100의 자리에 하나 사용됐죠. 그럼 100의 자리에서 숫자를 제외한, 사용한 숫자를 제외한 3개 중에 하나. 그러면 1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총 0, 1, 2, 3, 4개의 숫자 중에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 사용한 숫자 2개를 제외한 2개 중에 하나.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숫자 0이 끼워져 있을 때는 지금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1번도 생명 한번 해볼게요. 그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저기 5카드가 있는데요.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짝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선생님 1애들의 숫자가 2 또는 4가 와야 돼요. 근데 얘들아 0이 와도 된다.
그치. 그래서 두 장을 동시에 뽑아.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오는 자연수는? 그럼 1의 자리에 0이 사용됐으니까 10의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의 자리 수가 2인 자연수는요? 여기는요, 10의 자리에 0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0하고 2를 제외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3, 4니까 3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1의 자리 숫자가 4인 자연수도 0이 올 수 없지. 0하고 4를 제외한 3개 중에 하나. 따라서 짝수의 총 개수는 잘 봐. 1의 자리 숫자가 2, 0인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리고로 연결이 돼야지 상황이 맞는 건지 또는으로 연결이 돼야지 상황이 맞는 건지 생각해봐. 1의 자리 숫자가 0이고 그리고 2일 순 없어. 1의 자리 숫자가 0이거나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2이거나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4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요. 자, 이 대표 뽑기도요. 보시면 개념 139페이지도 내가 필수 문제 5번을 풀어줄게. 이거 문제풀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얘들아 그 개념 정리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 5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 회장은 A, B, C, D 5명 중에 1명, 그리고 부회장도 1명 뽑으라는 소리죠. 그럼 부회장은 회장 5명 중에서 회장으로 뽑히는 1명을 제외한 4명 중에 1명, 그래서 20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대표 2명은 어쨌든 2명 뽑는 건 똑같잖아요. 그치? 2명 뽑는 건 똑같아. 그러면 처음에 5명 중에 1명, 그리고 두 번째는 4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봐, 나눠야 돼. 왜 나눠야 되냐면, 봐봐. 내가 대표 2명을 뽑겠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그 많은 가지수 중에서, 자, 1번하고 2번을 내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1번은 내가 처음에 A를 뽑았어. 그리고 뒤에 B를 뽑았어. 그럼 이거는 회장이 A고 B가 부회장이야. 만약에 내가 처음에 B를 뽑고 뒤에 A를 뽑았으면 이거는 회장이 B고 A가 부회장이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같지 않아요. 그치? 근데 대표 2명 뽑는데 내가 앞에 A를 뽑고 뒤에 B를 뽑나? 처음에 B가 뽑히고 두 번째에 A가 뽑히나? 이거는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대표 2명이니까. 맞아? 그러면 이 5 곱하기 4, 20가지 중에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2번씩 중복되어져 세워져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즉,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대표 2명을 일렬로 나눌 수 있는 수만큼 나누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 회장 1명 1번은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경우야. 앞에 부분의 회장, 뒤에 부분의 부회장. 그래서 순서에 상관 있는 경우 우리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처럼 이렇게 5 곱하기 4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표 2명은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잖아. 그럼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을 때는 나눠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됐지? 그냥 국어 잘해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거 하나 생각해놔 봐.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건지 파악하는 거야. 두 번째는 순서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야. 자, 그래서 3번 한번 볼게요. 회장, 부회장, 총무 1명씩 뽑는데요. 그럼 회장은 5명 중에 1명, 그리고 부회장은 4명 중에 1명, 그리고 총무는 3명 중에 1명이요. 이건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지. 5명 중에 3명 뽑는 건데 이렇게요.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어. 그럼 이럴 경우엔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근데 잘 봐. 4번. A를 포함한 대표 3명. 이거 꼭 5명 중에 3명 뽑기인 것 같지? 근데 잘 봐. A는 이미 대표로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4명 중 2명의 대표를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4명 중 2명 뽑아요. 그럼 처음 4명 중 1명, 그리고 두 번째는 3명 중에 1명. 그리고 대표를 뽑아요.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2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5-1번은 똑같은 패턴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서 EX를 만들어 볼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5번 대표 3명 뽑기 뽑는 경우의 수요. 아, 그럼 5명 중에서 3명 뽑아? 그럼 처음에 5명 중 1명, 그리고 두 번째는 4명 중에 1명, 그리고 세 번째는 3명 중에 1명. 그래서 5명 중 3명을 뽑아.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거, 순서에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대표 3명은 순서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약분슝슝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경우의 수는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치? 얘는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약에 내 대표 3명 뽑는데 A, B, C를 뽑아. 자, 그러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거 쭉 6가지지. 이게 만약에 순서에 상관이 있다면 이거 각각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표 3명을 뽑아. 그럼 이 6가지가 모두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어쨌든 대표 ABC 대표 3명이란 소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눌 때는 3명을 뽑는 수만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5-1번 풀고 채점하세요. 그리고 개념 익히기 풀어. 선생님 5번하고 6번을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길거리 농구를 하려고 만난 친구 5명이 서로 빠짐없이 한 번씩 악수를 하려면 모두 몇 번의 악수를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요. 자, 악수의 횟수는 생각해봐. 야, 악수는 몇 명이서 하냐? 둘이서 하는 거야. 그래서 5명 중 2명을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아. 근데 생각해봐. 이거 순서에 상관 있니 없니? A하고 B하고 하나, B하고 A를 하나, 악수는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죠. 그래서 5명 중 2명의 대표 뽑기, 2명의 대표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명 중 1명, 그리고 두 번째는 4명 중에 1명, 그 2명을 일렬로 나열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게 그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요, 그냥 뭐 별로 문제가 없어. 그냥 A에는 3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B에는 2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C에는 1가지. 왜냐면 서로 다 다른 색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그랬죠. 자, 이거 푸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건 A부터 차례대로 색칠하면 안 돼. 어디서부터 색칠해야 되냐면 인접 국가가 많은 땅부터. 자, A라는 나라는요, 인접 국가가 B뿐이 없어. C라는 나라도 인접 국가가 B라는 나라뿐이 없거든요. 근데 B는 인접 국가가 A하고 C가 있죠. 그럼 A부터 색칠을 해야 돼. 아니, 미안. B부터 색칠을 해야 돼. 그러면 B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3가지. 그러면 A의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인접구가 가장 많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A를 하든 C를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차례대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 알파벳 순서상으로 박아놓으면 돼요. 그럼 A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요.
A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B에서 사용한 색 제외 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C에 사용할 수 있는 색도 마찬가지 B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한 두 개.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B의 세 가지 중 하나 칠하고 그리고 A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칠하고 그리고 C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칠해서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0이다. 이렇게요.